몽골 스님들도, 몽골 식구들도 다 오셨나요? 거기 좀 앉아주세요. 뒤쪽으로 앉아주셔서 편안하게. 한다쌤도 오셔요. 징바트! 느릅나무? 네, 나무 숲이는 보통 느릅나무가 약간 다른데 잎이 느릅나무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자기 몸 앞에 두시고 제가 이제 몇 쪽 펴달라고 하면 펴주시고,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만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선생님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누군가가 후인이 또 이런 생태인문학적으로 답사를 한다고 하면 선례를 남겨주면 덜 고생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자, 일단 먼저 주변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로 보세요. 그러면 현재 태양이 이쪽이죠. 시간은 몇 시예요 지금? 8시. 네, 오늘 아침에 대략 5시 한 4, 50분쯤에 해가 뜬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할 때가 6시에 거의 올라왔을 때니까. 그러면 지금 해 위치가 여기니까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이 오른편으로 저희가 동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동쪽. 그러면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북쪽은 어디예요? 여기죠. 따라서 이 지금 북편에 있는 암벽 아래에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사찰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찰터의 자리를 보면 우리 개념으로는 풍수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제가 사전연수 때도 얘기한 와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 물이 흐르고 말랐을까요? 우기 때. 제가 원하는 답은 고생대 때 뭐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중생대 때, 신생대 때, 기후변화 때, 뭐 이렇게 좀 크게 얘기를 하고 그랬지, 뭐 여름 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 사찰터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가 기후가 좋았을 때 생긴 사찰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가 고원이 되는 거는 기원전이 아니라 지질시대에 7천만 년, 6천만 년, 5천만 년 이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생대 백악기 이후에 여기가 기후가 사막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 가게 될 바얀작에 가면 중생대 백악기 공룡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공룡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돼요? 공룡이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큰 짐승들이 먹어야 할 이 초식의 잎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 생각하면 중생대 백악기 주라기 이 시기에 몽골 어딘 공간은 물이 흐르고 호수가 있고 공룡들이 사는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사찰터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는 거고, 그 온 사람들은 유목민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의 울란바토르에 모여 살기 전에. 그리고 저 사찰터는 제가 나중에 박아가지는 촐루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소련과 관계되어 있어요. 소련과 관계되어 있고 이 몽골의 근현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중국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문화대혁명을 둘 수가 있죠. 과거에 고전적이고 이런 것들 다 때려부시는 이런 극좌적 오류라고 표현하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몽골에서도 있었어요. 그게 스탈린 시대에 그 스탈린의 영향을 받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처이발상이라고 하는 이 몽골의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담딘 수바타라고 함께 했던, 우리가 이제 시내 탐방을 하면 수바타로 광장을 갈 거예요.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찰터는 그 1937, 39년에 이 사원을 대량 파괴하고 승려들을 학살하고 지식인들을 없앤 공산주의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거기 때문에 종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부시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눈앞에 보이는 이 사찰터가 우려사라고 하는 사찰인데, 그 우려사지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이 북쪽을 배경으로 사찰터가 자리 잡고 있고, 1937년, 39년 이때 이 몽골의 아픈 역사 속에 희생돼서 폐찰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천이 비록 와디지만 여기 측면에 보면, 잠깐 보세요. 측면에 보면 퇴적층을 볼 수 있어요. 고화되지 않은 퇴적층입니다. 보이죠? 그러면 얇게 이 날카로운 편으로 되어 있는 퇴적편들이 층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한 거예요? 여기도 물이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물이 올 때 흘러올 거 아닙니까? 그럼 흘러오면 바닥을 깎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흘러오다가 어딘가 낮은 곳에 가면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게 진행형인 퇴적층을 보고 있어요. 퇴적암이 아니에요. 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게 이제 고화돼서 저기에는 더 큰 압력을 받아서 저기에 있는 점토 광물 중에 일부가 시멘트처럼 작용을 해야 돼요. 또 한 500도 이상 녹게 되는 석영이라는 입자들이 들어가서 압력받고 녹으면 그게 시멘트가 돼서 고화돼야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퇴적물이 지금 쌓여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흘러서 이렇게 오죠. 물의 흐름 방향 보세요. 그러면 사찰을 치게 되는 방향이지, 지금.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물 하나는 저기에서 흘러서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기 지금 보세요. 느릅나무 저 줄로 있는 데 있죠. 저기가 하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느릅나무에 있다는 얘기는 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무가 생존하려면 사막에서. 그래서 하천변으로 느릅나무가 지금 식생이 분포가 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저기서도 한 물줄기가 오게 있죠? 그래서 저 앞에서 합류해요. 두물머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 동편에서 오는 물줄기는 저기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서쪽에서 오는 물줄기는 이렇게 와서 이 사찰을 두물머리 안에다가 배치해서 돼 있는 거지.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뿌리를 엄청나게 깊게 내려야 할 사막에 드디어 우리가 나무를 봤어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무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사막에 작은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교목, 이런 키 큰 나무를 지금 처음 보실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사막지대예요. 그 사막지대에 이렇게 엄청난 몸뚱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생명력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지역의 주변에 저 뒷면을 보세요. 암벽 위에 층으로 싼 석재 탑 같은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둘레를 한번 보세요. 또 있을 거예요. 저 위에 보면, 저희 지금 우리 기사님들 올라가는 위에 산 능선에 까만 안내판 하나 붙어 있는 데 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도 또 있죠. 저게 암각화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암각화하는 시대가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찰은 근대까지 있었던 사찰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으니까 사찰을 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었고, 폐찰된 뒤에 이제 더 떠나가겠고 그럴 것이고, 또 근현대로 오면서 몽골의 사회나 생활상이 바뀌어지면서 도시로 집중되면서 유목민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과정에서도 폐찰됐지만 생활의 문화 차이로 변하면서 이곳의 생명을 터반으로 함께 살았던 유목민들이 떠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시골의 공동화 현상처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암각화라고 하는 녀석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 지형 설명을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근현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청동기 시대 때 1000년, 기원전 2000년, 1000년 이 시대에도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숲이 우거진 게 아니라 그때도 이런 사막기후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류를 하면 안 된다. 왜? 여기가 이렇게 사막화로 되는 것은 우리의 개념의 몇 년,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지질시대의 용어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중생대 백악기 이후부터는
사막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 사는 건 청동기나 후대에 이 고대 시대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버텨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암각화는 저기에 올려놓은 거, 지금 탑처럼 쌓여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밴들로 전체 다 있습니다. 저 표지판 있는 곳만이 아니라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석관묘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 석관묘 자리에도 상당히 시대가 뒤로 처지는, 그러니까 징기스칸 이후 몽골 제국 시대 이후의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석관묘는 기원전 1000년경의 시대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동기 시대나 이렇게 더 올라가는 시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한 뒤에 우리가 이동해서 제3의 관찰지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있는 암각화를 또 답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이 하늘 상태로 또 오늘 간다면 어제 그 환상적인 그 별이 또 쏟아질 텐데, 오늘도 날이 좋으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래요. 게르의 불빛이 없는 한 1km 이상 더 완전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별자리 진행을 다시 또 해볼까 합니다. 어제 없었던 분 손들어 주세요. 새벽에 봤어요. 새벽에 누구랑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암각화를 보면서 청동기 시대인들이 남겨놓은 걸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봐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류 문화사는 그 오랜 지질 시대부터 쌓여온 누적의 결과예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류의 문이라고 합니다. 암각화를. 인류가 남긴 문이. 또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 관한 문학이잖아요. 사람의 문이. 그게 인문학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작품들을 보러 오는 거지만 하나 새기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그 많은 암각화를 새기려면 전문 예술인들이 있었다는 거지. 청동기 시대 때 작품이거든요. 그냥 쪼아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예술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야, 이 작품 하나하나를 여기에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가면 또 있고 또 가면 또 있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몽골의 서부 맨 끝에 있는 게 무슨 아이막이죠, 한다쌤? 맨 꼭 서쪽 끝에 있는 아이막. 그 바양울기. 바양울기. 이 바양울기에 있는 암각화가 세계유산이 됐어요. 여기 있는 거죠? 예, 거기가 바양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강의를 제가 여는 말로 하고 본론은 이제 다음 장에서 할 건데. 잠깐만. 그 암각화 우리나라에서도 예. 계곡이라고 하는 지명과 상당히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런 면에서 비추어서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계곡. 특히 이 암각화가 계곡 물과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성혈 암각화도 물과 관련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남원의 이 대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 건파형 암각화도 물을 바라보고 있고요. 물을 향하고 있고 높은 언덕에 바위가 돌출된 부분, 이런 곳에 형성되는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꼭 그렇게 지형적으로 특징 짓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곳곳에 다 있으니까 주변에 다 이 암각화 지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을 거기다가 빗대울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거기하고 딱 연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걸 꺼낸 이유는, 자, 우리 한다 선생님 잠깐 일로 오시고요.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무슨 아이막? 어문걸. 어문걸. 아니, 현재 돈두고비예요. 먼저? 여기가 우리가 돈두고비 현재 있는 맞다, 데가. 맞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노란 게 돈두고비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을 막아놓은 거 있죠? 이게 우리 D 발음 나는 거예요. D. 본래 글자는 요렇게에다가 밑에를 또 요렇게 해서 쌓아놓은 거 2개. 무덤처럼 위에 이렇게 디귿자 세우는 거에다가 밑에를 이렇게 해서 받쳐놓은 게 이게 D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면 이렇게도 써요. 그 다음에 요 Y는 O 발음이에요. O. 그러니까 자음, 모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D에 O예요. 그 다음에 Y자가 우예요. Y자가 우라고. 대문자 있잖아. 그게 우. 소문자는 오의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가 아니라 올란바토르 해야 돼요, 올라가.
그 다음에 H가 N이에요. 그러면 돈이죠. 다시 D잖아. 그러면 돈드. 근데 옆에가 또 자음이 또 나왔어. 이게 기억이에요. 알자처럼 생긴 게 우리의 기억. 그러면 돈드, 이 짝에 또 자음 왔으니까 얘가 돈드로 끝나야 되고, 다음 O가 O 발음이니까 고. B가 알파벳의 V예요. V. V. 우리의 비읍 말고. V. 그 다음에 요 소문자 B는 I예요. I. 이 발음 나는 거. 이. 그래서 돈드, 고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발음, 요게 이제 키릴 문자인데, 러시아에는 이 문자가 없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몽골에서 추가한 건데, 이게 어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발음은. 어렵다.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어에다가 M이 있으니까 M이야, 이거는. 미음. 그러면 그 다음에 H니까 N이지. 다시 얘가 되죠. 그러면 엄노 되고, 다시 기억이죠. 고 됐지. 비. 그러니까 엄노구비. 이 키릴 문자가 아주 쉬워요. 읽는 것은. 우리 한글처럼 이 규칙만 알면 쉬운 문자예요. 발음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지금 왔던 울란바토르가 어디 있는가 찾아봐요. 울란바토르가 여기 있어요. 자, 요 삼각형 텐트 치는 것 중에 막히지 않은 건 L 발음이에요. 막힌 건 D 발음이고. 그러면 올란 AA가 장모음이에요. 모음을 2개 쓰면 장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올란 이렇게 길게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도 길죠. AA 2개가 있으니까. 바에다가 T니까 T, A, R, P가 R이에요. 그러니까 울란바타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울란바타르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울란바토르. 이렇게. 울란바토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울란바토르가 여기잖아요. 그럼 울란바토르를 싸고 있는 아이막이 터브 아이막이에요. 이 발음 한번 다시. 도 알막. 뒤에 B 발음이 안 나버리네요. 도 알막. 자, 우리가 오보, 워 하는 거에 발음을 정확하게 원어민 발음으로 오보, 우리 선앙당 그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워. 이렇게 되잖아. 근데 나는 이 칭바트 대표님한테 뭐라고 배웠냐면 어버. 자, 한다 선생님과 우리 칭바트 사장님과 발음이 같은 몽골인데도 듣기에 다른 거죠. 두 분은 같은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한다 선생님. 어워. B 발음 나지? 예, 그래서 정확히 이 B가 V 발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한국 사람이 잘 못하니까 워 또는 오보 이렇게. 그래서 워 오보로 알려진 게 사실은 어워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올 4월에 맞아요. 우리 어버가 맞아요. 칭바트 사장님하고 다니면서 계속 몽골어를 문자를 배웠어요. 말을 배운 게 아니라 문자 읽는 법. 근데 어려워요. 자, 어쨌든 이 지도가 이 몽골 전체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중국과 경계를 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카자흐스탄 쪽으로 연결되고, 위로는 전부 러시아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는 터브 아이막하고, 그 다음에 돈드고비하고 오문고비, 그리고 여기 이제 테렐지를 가잖아요. 테렐지는 터브에 들어가요. 도 알막. 네, 들어가죠. 울란바토르에 속해 있어? 테렐지는 아니잖아. 네. 도 알막하고 날락하고 똑같이. 같이.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몽골의 이정표나 이런 거 볼 때 자음 몇 개 하고 모음 몇 개만 알면 읽을 수는 있어요. 어디를 다니면서 저는 몽골말을 모르지만 안내하려면 어느 지명을 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읽는 법만 알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또 안내해야 되니까 똑같아요. 키릴 문자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도에서 몽골의 글자 키릴 문자를 읽는 법까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제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는 바로 이제 우리가 암각화를 보러 이제 가는데 먼저